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인한 관세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공포 속에서 방위산업 시장이 관세 무풍지대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방산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대표 방산주 3사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14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배경 무엇입니까? 그래서 올해 그 국내 방산 빅4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카이 등이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이 네 개사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2조 6,528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개 회사가 빠져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이제 한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약으로 유명한 풍산이 있는데 만약 이들 회사까지 영업이익 합치면 지금 3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22년도에 저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실제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22년도 대비하면 지금 주가가 거의 3배씩은 다 올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쌓아놓고 있는 발주받은 물량도 굉장히 많고 또한 향후 미래 먹거리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업 수혜가 왜 명확한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실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발발하고 나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세계 최대의 방산회사 하면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마스라든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뭐 널리 알려진 몇 가지 무기 체계들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 로키드 마틴에 발주를 했는데 물건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급하게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이제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줄 나라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사실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자국 방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산 무기 강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실상은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산 무기를 살려는 나라들은 일단 번호표를 뽑고 한 2, 3년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로 K방산이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선주의 경향이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방위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K방산이 수요가 늘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당장 이제 미국의 국방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우리 K방산이 수혜를 받는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향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제 K군함 같은 경우에 미 해군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미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군함의 경우에는 국내 건조를 우선시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 미 상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군함 같은 경우에는 K군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트럼프가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K방산은 트럼프발 관세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이제 방위산업,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방위산업 수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무기 체계의 성능, 그 다음이 이제 가격, 뭐 이런,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냐, 무기 체계 인도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 제품인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경쟁 제품에 비해서는 일단 가격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관세 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25%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철강과 알루미늄 방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재료일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영향은 없을까요? 이것도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만 지금 이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를 다 때리겠다라는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에 뭐 우리 K 방산하고 경쟁하는 해외 무기들도 같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건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좀 자주국방 기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K 방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방산업계에 가질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끝났다라는 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전 세계 전쟁이 모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외교 안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도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 나라들은 그러면 푸틴이 또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향후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K 방산이 세계적으로 선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도 좀 K 방산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향후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여러 가지 지금 안보와 관련된 조약들을 맺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뭐 러우 전쟁에 또 참전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안보적 측면에서 불안 요소로 꼽히는 게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참전해서 여러 가지 드론과 관련된 경험들을 쌓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북한이 향후 대량으로 드론을 생산할 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드론을 잡는 대드론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드론 개발에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방산업체들, 특히 국내 방산업체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를 보면 관세로 인한 호재를 조금 기대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과의 핵무기 통제 협상을 좀 맺어서 이제 국방 예산을 줄이는데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국방 예산 삭감 가능하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뭐 거의 영향을 줄 일은 그래요?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핵무기 관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K 방산의 주요 수출품들은 보면 또 보통 다 재래식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도 이 핵무기 통제 협정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중국은 이 협정에 들어가는 거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진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생기고요. 반면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게 보통 이런 무기 체계들은 수명이 30년에서 40년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80년대에 만들어지거나 이제 90년대에 만들어졌던 무기들은 특히 재래식 무기들은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재래식 무기를 만들지만 이제 원하는 시점에 인도가 가능하고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들이 K 방산을 다른 나라들이 더 찾게끔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산 수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K 방산 시장인데 수출 지원으로 언급된 내용은 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산 수출은 일반 수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G2G라 그래서 정부 간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정부가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K 방산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을 제끼고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하려는 거는 지금 뭐 인공지능 등 이런 새로운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고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K 방산이
가성비라든가 성능 면에서는 사실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데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수출입은행에 관련된 그 금액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 해소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이 수출입은행에 있는 이 자금, 특히 이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융자라든가 이런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한 지금보다는 두세 배 이상 좀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라면 K방산이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